2025년 4월 14일 오늘 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계속 해온 바대로 정치 경제 역사에서 사회문화 역사로 지금 야놀자 사기 폭로 제 3강을 하겠습니다. 제 3강은 야놀자 사기 피해 총정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1강에 대한 복습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런 그 주로 부업 사기, 아르바이트 사기 이런 거를 말할 때 천편일조를 하는 이야기가 경찰서 신고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 했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그러니까 경찰서 신고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범죄는 두 가지다. 유괴범죄,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도 그러니까 그날 첫날일 때.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은 모양이 비슷하다고 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처음 받아본 일도 없고 처음 들어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첫날 딱 당했을 때 그 두 가지 범죄, 유괴범하고 유괴범도 마찬가지죠. 유괴범도 뭐 처음 당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도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괴범이 그 신고하지 말아야겠다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것들은 신고부터 한 것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 식사부터 하라고 했어요. 식사부터. 왜냐하면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헛것이 보이니까 절대로 식사부터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식사부터 하라고 그랬죠? 배가 불러야 미끼 속에 감춰놓은 낚싯바늘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배부른 물고기는 함부로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근데 배고픈 물고기는 미끼를 함부로 물어요. 그래서 그 미끼 속에 낚싯바늘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먼저 해두라. 그리고 뭐 식사가 혹시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입맛이 없다고 해서 안 먹으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입맛이 없으면은 그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이라도 어떻게 좀 찾아서 돈 들여서라도 먹고 또 식사도 그럴 때는 거꾸로 야채 이런 거 위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고기 위주로 해야 돼. 왜냐하면은 입맛이 떨어지면 식사량이 적어질 텐데 그거를 그 야채로 꾸역꾸역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고기로 해서 철저하게 그 고칼로리를 먹어두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반주도 한잔 해야 되고 술을 먹어두라는 얘기 아니라 뭐 소화도 좀 되고 진정시키는 효과로 그래 놔야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선 배가 차 있어야 우선 이제 이 사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대부분 모든 그 사기가 SNS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지금 현재 그 KBS, MBC 뉴스들도 지금 부업 사기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뉴스가 됐던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보이스피싱하고 그다음에 유괴범죄 아니면은 대부분 처음 연락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가해자가 사기꾼이 뭐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몇 달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사 되고 나면 이제 자료를 모아야 돼요. 어떻게 모으냐면은 뭐 단톡방 이런 것도 폐쇄돼 버리면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거 다시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캡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기꾼 사이트가. 그 사이트에서도 나중에 또 이렇게 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다 들어갔으니까 하여튼 자기가 그냥 머리로만 기억했던 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증거도 안 되고 전부 다 찍어놓고 캡처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걸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를 지금 저 경찰서에서 그냥 하면 또 시간도 좀 걸리고 거기 가서 뭐 물어보는데 뭐 답하려면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이름방송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문가들은 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들이. 남의 이야기 하기 쉬운 거죠. 마치 자동차 공학 박사가 운전 잘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운전 잘하는 거하고 자동차 공학 박사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는 거는 전문가가 항상 뭐든 잘하는 건 아니고 운전에다가 뭐 사고 나는 것은 박사들 공학 박사도 사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피해자가 주의할 거는 식사를 먼저 해둘 것, 그 다음에 침착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모을 것. 자료를 어디까지 모으냐? 굉장히 많이 모아야 돼요. 단톡방에서도 모으고, 그 사기꾼들의 무슨 SNS 채널이 있으면은 뭐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뭐 전부 들어가서 다 필요한 걸 수집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항상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언제 그게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다 수집해 놔야 돼요. 전부.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보냈을 때 그 계좌번호 있죠? 그것도 전부 수집해야 돼요. 그거 내가 이따가 이제 그 경찰서에 가서 그 고소장 쓸 때 설명을 뒤에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최대한 수집을 해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 되게 사기를 당하면은 그 유령회사인지 하여튼 그 회사를 자꾸 생각하는데 회사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딱 사기당하면 그때부터는 그 개인을 생각해야 돼요. 그 개인. 돈 수업 받아간 개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을 생각해가지고 그 개인의 계좌번호 그리고 그것도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금을 계좌번호를 뭐 4개에다 수금했다. 송금해줬다 그러면은 뭐 회사만 알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회사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회사를 몰라도 좋아요. 그 4명은 전부 다 심지어는 뭐 자기는 그 사람한테 송금 안 했지만 딴 사람이 송금한 거 알면 그 계좌까지 그 계좌를 싹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중에 이제 그 고소장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상대가 회사가 아닙니다. 상대가 그 5명 또는 4명 또는 3명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 이제 석자가 있잖아요. 석자가 있는데 이름 석자만 아니면은 좋은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이름이 뭐 똑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은행 계좌가 같이 이제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은행 계좌는 여러분이 신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의뢰할 때부터는 그것이 그 사람 뭐 주민등록번호 안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뭐 주민등록번호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계좌번호가 있으면은 그 김대중이 대한민국에 뭐 수백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계좌번호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잘 전부 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메모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되게 이제 송금했거나 이랬을 때는 그 저쪽에 이제 그 사기꾼 사이트에도 그 입금이 다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뽑으면 좋은데 그거는 물론 뭐 혹시 놓치더라도 통장에 이렇게 날짜가 다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어떻든 이런 걸 좀 전부 다 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가게 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안 해줘요. 전문가들이 맨날 뭐 사기 당하지 말아라. 아니 사기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당했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사기를 딱 당하고 나면 이제 우선 자책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멍청한가. 거기다가 이제 밥까지 굶어 놓으면요 완전히 이제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그 사기꾼만 바짓간을 자꾸 돼요. 나 좀 도와달라. 이야기했잖아요. 사기꾼은 절대로 피해자에 대한 연민에 의해서 자기가 사치한 금액을 내놓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기꾼보다 훨씬 더 잔인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일이 아니죠.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쉬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은 대처 요령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매스컴이나 다른 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경찰에 신고하고 어쩌나.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도 나보다 더 잘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피해 당사자니까 더 잘 알잖아요. 경찰도 나한테 설명드려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알아야 경찰한테 설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수가 첫 번째 당황하지 말고 식사 제대로 하고 일단 배부터 채워놔라. 두 번째 자료를 싹 모아라. SNS 자료를. 생각보다 SNS 세상이라 사람들이 붕 뜨면은 그냥 뭐랄까 유령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꼬리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SNS 채널도 그래요. 그 사기꾼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그 블로그 이웃도 있잖아요. 이웃도 또 이웃 블로그도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은 다 그 뭡니까?
이 그냥 별 의미 없는 이웃도 있지만은 그 끼리끼리 이웃도 있어요. 그런 이웃들을 잘 봐두고 그 다음에 그 피해 뭡니까 사기꾼 저 본인의 그 채널 안에서 뭐 가족 사진도 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자녀들 사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사진은 남의 걸 넣을 리가 없죠. 자기 자녀만 넣는 거니까. 근데 뭐 형제나 이런 것은 뭐 저기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저기 친구들도 알 수가 없죠 누군지. 근데 가족 사진 중에서 자녀들 사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스크랩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놓고 아까 말했죠. 이웃 중에서 혹시 중요한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이 같은 공범자일 수도 있고 최소한 그 꼬리는 되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많은 피해자들이 막 생선수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1강 2강 때도 말을 간단하게 하고 그랬어요. 대부분 많은 피해자들 뭐라고 하냐면은 아 무슨 일을 시켰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불법 같은 일을 시켰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은 가해자가 노리는 이야기예요. 너 나하고 범죄 저질렀잖아. 근데 네가 뭘 나를 신고해? 우리 같이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좋아서 네가 한 거 아니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가 뭐예요? 사기는 내가 돈을 얼마를 보냈고 돌려받지 못한 게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낸 순간부터 사기예요. 근데 돈을 보낼 때 뭐랍니까? 가해자 사기꾼들은 무슨 명목이라고 하죠? 그 내가 자진해서 뭐 충전하는 명목 또는 자진해서 무슨 뭐 물건 구매비용을 뭐 쓴다고 하는 명목, 내가 자진해서 예약금을 치는 명목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무슨 명목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물어보면 홍보비라고 하세요. 그냥 홍보비. 홍보비 쪽으로 얼마를 보내달라겠다고 하세요. 홍보비란 말도 사실 필요 없고 돈을 얼마 보내두면은 얼마나 돌려주겠다 했다. 이렇게 간단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라고요. 그 이제 경찰서 가면 이제 고소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진정서예요. 수사 진정서죠.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소인이라고 보통 옛날에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진정인이에요. 그 상대는 피진정인이죠. 옛날에는 피고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말하자면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딱 보면 내 인적사항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피진정인 인적사항 쓰게 돼 있죠. 그 피진정인 인적사항에다가 그 성명을 쓸 때 전부 그 저기를 쓰라고요. 그 계좌 송금한 놈, 내놈이면 내놈 쓰고 세놈이면 세놈 다 쓰라고요. 일은 한 명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그걸 많이 써야죠. 그리고 그 어디 이제 피고란에 가다가 그 계좌번호도 좀 써놓고. 그리고 물론 이제 통장 그 송금한 것도 이제 복사해가지고 사본 첨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진술 소지를 요지를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쓰세요. 홍보비조로 이 위에 가불병정 이 네 사람에게 얼마를 보냈다.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편하게 말할게요. 100만 원을 보냈는데 100만 원을 보내면 수당까지 해서 12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120만 원이 안 왔다. 또는 120만 원 중에서 5만 원 왔고 115만 원이 안 왔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가로챘다. 이렇게 쓰라고요. 더 쓸 것도 없어요. 홍보비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다 있잖아요. 경찰서도 알고 싶지 않아요. 회사 이름은. 그 무슨 유령회사인지 뭔지 회사 이름은 알고 싶지도 않다고. 왜냐면 사람이 특정됐으니까. 또 실제로 회사 이름이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무슨 현대 그룹이라 합시다. 현대 자동차라 합시다. 현대 자동차가 무슨 사기치나요? 현대 자동차는 네 사람이 사기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알고 싶은 거는 현대 자동차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 네 놈이죠. 네 놈. 현대 자동차 직원 네 놈. 그러니까는 그래서 고소인에게 피진정인이 네 사람 그거만 쓰는 거죠. 뭐 회사 이름은 필요도 없고 명목은 홍보비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돈 얼마 보내주면은 수당 얼마 해서 줬다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돈 얼마에서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거기 가서 뭔 일을 했는데 무슨 뭐 광고를 어떻게 했는데 또는 뭐 로맨스 피싱 같으면은 뭘 무슨 뭐 치료비를 뭐 이런 굳이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더 복잡하고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얼마 버는데 얼마 가로챘다 이거 이렇게 요지가 되게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SNS의 모든 정보라든지 또는
그 사기꾼들하고 나눴던 단톡의 내용이라 단톡방도 나중에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깨버리면 폐쇄하면 없어지니까 다 캡처해가지고서 어떤 대화를 나눴던 이거 다 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다 내라는 것이 아니고 되게 이제 진정서 낼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오간 것, 무슨 통장 사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제 거기도 써야죠. 그 진정서에도 이제 그 요지는 통장 사본은 첨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총액 얼마. 그러니까 매달 몇점이 다 넣었을 필요는 없고 가불병정 아까 내 놈이라고 내 놈 이름 쓰고 얘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총액 얼마를 송금했고 그 말하기를 그 송금하면 거기다 수당 얼마를 붙여서 얼마를 돌려주겠다. 그런데 다 돌렸다 할지 아니면 일부 돌려주고 일부 안 줬다 이렇게 해서 딱 쓰라고요.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다 이렇게 딱 피해액이 120만 원이다. 피해액이 115만 원이다. 알겠죠? 그렇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입건이 돼요. 입건이 되면 그러면 이제 경찰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 통장 계좌번호 있죠. 그 계좌번호는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증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조회가 되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남의 조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 아니고서는. 단지 수사를 해야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잡히는 거죠. 그 수호제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무슨 대포 통장이 되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포 통장도 그러면 사용하는 게 있을 테니까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돈이 대포 중에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빠져나갔을 때 이 4명 안에는 없었던 무슨 가불병 정 무가 하나 무기 경신이 있었다. 그놈들한테 통장에 갔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거 취급할 일은 아니고 두 번째는 경찰이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잡아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이 잘 알아서 잡아주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내가 계좌번호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알아낼 수도 없지만 또 알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정보고 그것이. 근데 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경찰은 경찰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고 경찰이니까 또 경찰에 내가 입건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이제 이 계좌가 뭔 계좌가 됩니까? 범죄 이용 계좌가 되는 거예요. 일반 계좌가 아니죠. 그러니까 범죄 이용 계좌니까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순서를 추려가는 것이니까 처음에 내가 말했던 대로 다 파놓고 뭐 내용도 모르고 막 그 보이스피싱하고 유괴범 경우처럼 막 신고부터 하면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좀 뭐 뭣도 모르고 전문가인 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신고부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침착해라.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이 침착하기 쉽지 않으니까 먼저 식사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책하지 마라. 자기가 멍청히 당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쩡하게도 사기를 당한 일이 많습니다. 뭐 저도 멀쩡한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면 사기꾼의 농간에 놀아나가고 가스라이팅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불법을 하수인 노릇해가지고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기꾼이 제일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순진한 피해자들이 경찰서 가서나 남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뭐 강고 뭐 불법 뭐 합법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 하냐고요. 그런 이야기는 그 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이. 아 나는 합법적인 일이에요. 그건 저기들 변명이고 우리는 그런 걸 존중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규정이 뭐 어떻고 그 돈을 내 안 주고 안 줬다가 안 하죠. 그 애들은 뭐 이렇게 무슨 뭐 안전계좌로 출금할 때 뭐 개딴 소리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 자체를 써낼 필요 없어요. 돈을 안 주더라가 뭐 어떻게 안 주더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줬다 가로쳤다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뭐 나중에 안전계좌 확인하는데 뭐 내가 그 실제로 그 뭡니까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돈을 묶어놨다는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묶어놨단 말은 걔네들이 써먹는 이야기고 우리가 말 써먹는 뭐죠? 가로챘다. 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거기다가 플러스 수당해서 얼마 주겠다 했는데 안 줬다. 가로챘다.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거예요. 알겠죠? 복잡하게 말하지 말아요. 그것도 돈이라고 써도 돼요. 혹시 경찰에 물어볼 때 무슨 명목이 있냐면 홍보비라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도 홍보비인지 그것이 무슨 뭐 예약금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 가로챘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독자분들이 들어도 경찰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경찰이 하고 싶은 게 그 뭐 구구절절한 무슨 뭐
어디 뭐 저 리뷰 달고 무슨 뭐 극장 표 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예약하고 이런 것들, 예매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돈 피해 그 속임수로 해서 가로채고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사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사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놈들이고, 우리 피해자들은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은 다 사기거든요. 그것은 뭐 합법이 없고 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중시해서 딱 이야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